인베스트 아인베스트 부유TV 현지입니다.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 영상에서는 1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라포르테 블랑의 분양가부터 입지 분석, 투자 포인트, 위탁 조건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3교시 타입별 분양가, 입지,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타입별로 분양가를 살펴보면서 자금 계획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1군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3억 5천에서 3억 9천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숙박업을 신고해서 레지던스 호텔로 영업을 하게 될 거고, 주택 사용이 아니니까 입주를 하더라도 운영을 하더라도 부가세는 돌려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합계해서 이 부가세 금액은 빼면 되겠죠. 라포르테 블랑이 리모델링 물건이다 보니까 부가세 부분이 낮게 책정이 됐나 봐요. 보통 5에서 6%가 부가세인데 여기는 2.3%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2군 스위트룸 타입은 부가세 포함가 저층 C타입만 7억 6천, 나머지 타입은 8억 정도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투자금은 부가세 1,900만 원 정도만 빼고 운영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3군은 평형대가 좀 다양해서 분양가도 다양합니다. 4억 중후반부터 6억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부가세는 1,000만 원에서 1,400 정도가 빠지게 되겠네요. 보통 생숙 신규 물건이 분양을 할 때 취득세 4.6%는 모두 내야 되죠. 하지만 이 돌려받는 부가세가 5에서 6%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취득세 4.6%를 퉁치는 이런 투자 매력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 물건은 부가세가 2.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추가로 2% 정도는 취등록세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점은 꼭 체크하세요. 자, 중도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도금은 무이자로 50% 총 4번이 진행됩니다. 제가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면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죠. 바로 이 대출 부분입니다. 이 물건은 허그 보증 물건도 아니고요, 주택도 아니죠. 이 중도금 자체가 시행사 자체 보증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대출이 시행이 됩니다. 간혹 안 되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는데, 보통 소득 대비 기대출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거나 신용 점수가 정말 안 좋을 때 부적격이 나는 부분이지, 주택담보대출 몇 개로 뭐 이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세요. 사회초년생도 웬만해서는 나옵니다. 잘 아시겠죠? 다음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의도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입지로 유명한 곳이죠. 서울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 어느 방향으로 가도 굉장히 유리한 곳입니다. 라포르테 블랑 자료를 보시면 여의도 권역 내에 42,000개의 사업체 수와 36만 명의 종사자들로 아주 풍부한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IFC몰, 더 현대와 같은 초대형 쇼핑몰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뭐 이 시국에도 아주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사실 여의도는 해외 관광객 수요층보다 요런 기업체 혹은 국내 호텔 관광객 수요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금융과 기업 경제가 파산이 나지 않는 한 고정 수요층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취사가 가능하고 장기 투숙 수요층까지 소화가 가능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여의도 중심가에 위치를 하기에 더더욱 마음에 들어요. 기업체에서는 업무의 목적으로 호텔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그리고 그들의 숙소, 직원들의 출장, 파견을 위해서도 장단기 목적으로도 호텔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의도에서는 해외 금융 관련 회사들이 몰려있는 곳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하겠죠. 라포르테 블랑 커뮤니티 계획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업 수요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옥상에는 모든 투숙객들을 위한 루프탑 가든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기업들이 이용할 만한 부대시설은 지하 1층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초안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하 1층에 커피룸, 피트니스, 미팅룸, 요렇게 크게 비즈니스룸, 딱 요 정도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타 관광호텔에 비해선 빈약하다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타겟층이 기업들과 개인 투숙객이라면 이 정도의 커뮤니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취사까지 가능한 중소형 평형대의 세대 면적, 장기 투숙의 수요층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 생수기기에 수요층이 훨씬 더 두터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 여의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레지던스의 객실 수는 일반 숙박시설, 호텔에 비해 굉장히 적습니다. 아니 뭐 적다기보다 한 곳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레지던스 호실은 일부만 운영을 하고 있고 평형대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느껴지시나요? 단기 숙박만 가능한 호텔보다 장기 투숙까지 흡수가 가능한 이 생숙의 메리트가. 그래서 제가 생숙은 운영을 봐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라포르테 블랑은 서울의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이고, 여의나루역에서 1km, 여의도역에서 800m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의도역에는 잠재, 개발, 호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이 여의도를 종착역으로 하는 1단계가 19년 8월에 공사가 들어갔고, 이 여의도에서 서울역으로 연장을 하는 2단계가 타당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 B 노선이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되고 22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을 잇는 서부선 경전철 역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여의도가 서울의 한가운데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개발 사업을 해도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없습니다. 뭐 다 지나갑니다. 뭐 다 지나가요. 4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일 궁금해하실 라포르테 블랑의 위탁 조건, 더불어 생숙 운영에 대해서도 살짝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통 실거주에 포커싱을 맞춘 대형 평수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흥행이 보장되어 왔죠. 유튜브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단톡에서는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당첨되기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신 우리 부유TV 단톡원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잘 집중하고 보신 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라포르테 블랑은 큰 평형대의 생활용 숙박시설은 아닙니다. 바로 많이들 겁을 내는 분양형 호텔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한 지상파 방송사에서 기획방송을 하여 문제가 됐었던 수익에 포커싱을 맞춘 그 분양형 호텔입니다. 아니 좋은 물건만 골라서 진행한다는 양반이 분양형 호텔을 소개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숙을 소개할 때마다 종종 듣는 소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오픈을 하는 대한민국 분양 물건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단타, 중타, 장타에 맞춰 현장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굳이 불안한 물건을 소개해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없겠죠. 분양형 호텔과 생숙의 연관 관계는 좀 더 세분화된 자료 수집 후에 영상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라포르테 블랑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됐었던 대다수 분양형 호텔은 수분양자들이 호텔 안에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호텔을 운영하는 다수의 임원진부터 실무진까지 월급을 줘야 하니까 고정적인 지출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텔이 적자가 난다 해도 임원진들의 인건비는 나가야 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왜냐? 분양주들이 호텔 안에 회사를 차린 거니까. 매출이 적든 적지 않든 한 달의 고정 지출이 몇십억 단위로 나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운영이 되겠나? 하지만 제대로 된 생숙은 수익금 지급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수익금에서 최소한의 수수료로 일부만 취하는 방식, 그리고 수익금에서 퍼센테이지를 취하는 방식. 라포르테 블랑은 안에 회사를 차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하는 직원만 고용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프론트 직원, 발레 파킹부터 청소원, 시큐리티, 이런 최소한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건 관리비 형태로 수분양자들이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임원진들이 있는 본사는 따로 있고 마케팅과 인력 관리만 하는 거예요. 해당 호텔 매출에서 월급을 주는 형태가 아니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라포르테 블랑의 위탁사는 트리니티 홈즈에서 맡게 되었죠. 어디냐고요? 현재 리조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트리니티 DNC와 대한민국 공유 숙박업의 선두주자 홈즈 컴퍼니가 트리니티 홈즈라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호텔 개발 운영 전문 기업인 트리니티 DNC와 주거 운영 전문 기업인 홈즈 컴퍼니의 결합으로 기존 레지던스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호텔
호텔과 주거의 콜라보레이션, 즉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인 홈텔 컨셉을 국내 최초로 선보일 것이다 라고 밝혔다. 뭐가 나올지 두근두근하죠.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를 운영하는 트리니티 홈즈는 위탁 수수료가 호실당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습니다.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고 10만 원? 참 비싸다고 생각이 되실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서울 내에 7평짜리 원룸 오피스텔은 월세 수익을 잘 받아봐야 그 비싸다는 강남에서도 80 정도겠죠. 아시겠지만 그 이상 받기가 힘들어요. 생각을 전환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서울에서 호텔 7평 스탠다드 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일 하루 최소로 잡아도 숙박료 5만 원입니다. 근데 호텔 숙박료가 평일 5만 원이 있긴 한가요? 한번 최소로 잡아본 겁니다. 계산이 되시나요? 즉 같은 평형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수익은 오피스텔보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수익이 잘 나려면 호텔에서는 마케팅을 해야겠죠. 보통 이런 단기 마케팅까지 책임지는 위탁사의 경우에는 관리비를 빼고 순수익금의 최소 25에서 30%라는 금액을 받습니다. 근데 이도 나쁜 조건이 아니에요. 오피스텔 임대 관리가 아닌 호텔을 운영한다는 거는 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그걸 트리니티 홈즈에선 한 달에 단돈 10만 원에 사업을 대신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다. 수익금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잘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시티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주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건 위카드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고요. 뭐 초반이라 여러모로 많이 미숙합니다. 1.5배속으로 신청을 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라포르테 블랑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건물 전체 매출에서 관리비와 위탁 수수료를 제외하고 순수익금을 분양가 대비 투자금 대비 n분의 1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제가 배치도 분석을 할 때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뷰가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아니다라 말을 했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요. 내 호실이 저층에 있던 뷰가 나오던 안 나오던 건물 전체의 순수익을 투자 금액 대비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이에요. 투자자 본인 호실에 사용 여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3억에 호실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100만 원의 월 수익을 가져가신다 치면 6억 호실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200만 원을 가져가는 구조인 겁니다. 공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투자자 본인이 가끔 머물고 싶고 장기 투숙을 할 것 같다. 자, 이러신 분들은 뷰를 꼭 따져보셔야겠죠. 투자자 본인의 쓰임에 따라 투자 결정과 계획을 세워도 모두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운영이 제대로인 생활용 숙박시설을 좋아하는 겁니다. 아직 드릴 말씀은 너무 많지만 영상 길이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단톡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에 또 생숙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같이 들어오셔서 재밌게 공부하시자고요. 웬만한 부동산 사장님보다 나을걸요? 5교시 청약 방법 및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네이버 폼에 사전 등록 후에 청약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 청약 일정은 2021년 7월 7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를 받고요. 개인은 인터넷 청약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법인은 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셔야 하니까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성함과 함께 라포르테 모델하우스 방문이라고 남겨주시면 방문 예약 접수부터 청약, 계약 준비까지 가이드 잡아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오후 12시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당첨자와 계약자 간 가족이 증명이 되면 명의 변경 역시 지원을 하니까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명의를 많이 준비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가족분들 폼에 등록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합니다. 일정이 좀 타이트하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라포르테 블랑은 총 3개 군으로 1군 스탠다드룸, 2군 스위트룸, 3군 디럭스룸으로 나뉘어 있고 각 군 청약금 100만 원씩 한 사람당 한 군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총 3개가 가능하겠죠. 한 개 군에 2개 이상 중복 청약 시 취소가 될 수 있는 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금은 일정 기간 후에 모두 환불이 되니까 재미로 넣어보셔도 충분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 생활용 숙박시설을 A부터 Z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긴 영상이었지만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끝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으신 건 아니시죠? 우리들이 부유해지는 그날까지 인베스트, 인베스트 VUTV 현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